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저번 시간까지 뭘 했냐면은 삼각함수 했죠. 자, 우리 지금 다시 큰 뼈대를 보시면 수학 원을 하고 있죠. 수학 원. 자, 크게 세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 첫 번째 뭐 했냐면은 지수와 로그를 했죠. 지수, 로그. 이게 1부였고 2부는 삼각함수를 한 거예요. 삼각함수 우리가 활용편까지 해서 저번 시간에 마무리를 했죠. 삼각함수.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부터 할 이야기는 자, 수열이라는 이야기, 수열. 총 수학 원은 이렇게 세 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되셨죠? 우리 초반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죠. 자, 이제 3분의 2를 마무리 지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원 수열입니다. 근데 조금 여러분들 생소할 수는 있어요. 지수와 로그에서는 지수는 우리가 중학교 때 좀 봤잖아요. 그죠? 이제 새로운 로그란 걸 봐서 좀 생소했다면 삼각함수는 실은 좀 생소했다기보다는 좀 깊이 들어간 심화 학습인 거죠. 저기는 심화. 근데 수열이라는 거는 실제로 이런 단원을 중학교 때는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고1 때도 못 봤고. 자, 새롭게 등장하는 단원이긴 한데 내용 자체는 여러분들이 얘네들보다는 먼저 학습을 했던 거예요. 덧셈 뺄셈을 하기 전에 그지 숫자 쫙 나열하면서 이제 뭐 규칙 잡고 하는 것들, 자,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크게 부담은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수열인데 자, 우리는 볼게요. 자, 이제 수열을 해볼게요. 수열. 자, 이제 지금부터 필기를 좀 해 나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단어는 수열이에요. 수열. 전반적인 수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케이, 수열인데 뭐라고 할까요? 첫 번째는 자 수열의 정의예요. 정의. 오케이, 정의. 그럼 도대체 수열이 뭐냐라고 하시면 자, 두 가지의 정의를 내려드릴 건데, 그렇죠? 첫 번째는 수열은 첫 번째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정의 수열은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수의 나열인 거예요. 수의 나열. 수의 나열. 수가 나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수열이라고 해요. 수의 나열. 그렇죠? 뭐 더 이상도 아니에요. 수의 나열.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수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1, 2, 3, 그 다음에 빈칸, 그 다음에 5, 6. 자,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4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덧셈 뺄셈 배우기 전부터 수를 배우고 난 뒤에 바로 배우시는 단계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왜 4가 들어갔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4가 맞잖아요. 근데 뭐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1 다음에 2, 2 다음에 3, 3 다음에 4.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기다 1을 더했네요. 1을 더했네요. 1을 더했네요. 아니면 여기서 얘를 뺐더니 1이네요. 뺐더니 1이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수의 나열이라고 해요. 몇 가지 더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 어떻게 해볼까요? 자, 2, 4, 6, 그 다음에 네모, 그 다음에는 10, 12.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모에 8이 들어가면 되죠. 그죠? 8. 네. 뭐 이런 것들이 수예요. 우리 이런 걸 할 거예요. 네모 피워놓고 여기 얼마가 돼야 돼? 뭐 이런 거. 또 해볼게요. 음, 이번에는 1, 2, 4, 8, 그 다음에 네모,
그 다음에 32. 네모에 뭐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16이 들어가면 되죠. 이해되죠?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뭐, 요런 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규칙.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수가 나열되는데 규칙이 있어야 돼요. 수의 규칙적인 나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단어예요. 규칙적인 나열. 이해되셨나요? 수의 규칙적인 나열. 조금 더 규칙을 찾아볼까요? 재밌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자, 첫 번째는 1이에요. 두 번째는 4예요. 세 번째는 9예요. 자, 네 번째 내가 빈칸으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25. 여섯 번째 36. 어,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빈칸에는 그쵸? 16 찾으셨어요? 1의 제곱이고요, 2의 제곱이고요, 3의 제곱이고요, 4의 제곱이고요, 5의 제곱이고요, 6의 제곱이고요. 괜찮을까요? 자, 또 하나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는 2고요, 여기는 5고요, 여기는 10이고요. 내가 여기다가 빈칸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26이고요. 여기는 37이에요. 빈칸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찾으신 분 있나요? 이런 거 찾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들어가면 되죠? 17이죠. 어떻게 찾았죠? 뭐, 여러 가지 혼자서 좀, 그지? 답변을 하고 계실 건데,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음, 뭐, 규칙 찾으신 분도 있을 건데, 나는 이거 보고 만들었어요.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1 더하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네. 되셨죠? 뭐, 이런 것도.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이. 우리는 그런 규칙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되셨죠? 어, 또 만들어 볼까요? 첫 번째 1이고요. 두 번째는 2고요. 세 번째는 3이고요. 네 번째는 5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네모를 할게요. 그 다음에는 13이에요. 좀 어려우니까 하나 더 드릴게요. 여기는 21이에요. 네모에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모에. 얼마가 들어가면 될까요? 10초 드릴게요. 10초. 10, 9, 8, 7, 6, 5, 4, 3, 2, 1. 자, 8이 들어가면 되죠. 8. 찾으신 분 있나요? 자, 얘는 어떤 규칙이 있죠? 요거 두 개 더해서 쓴 거예요. 더해서 쓴 거예요. 더해서 쓴 거예요. 더하니까 13이죠. 더하니까 21이죠. 이런 규칙, 그죠? 이렇게 수가 나열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수열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잘 찾아보세요. 네. 0이고요. 그 다음에 10이고요. 그 다음에 4고요. 71이고요. 그 다음에 네모고요. 이거 바꿀게요. 75고요. 네모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58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93이에요. 됐나요? 여기 네모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네모에는 1이 들어가면 돼요. 이건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규칙이 없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쵸? 이 수업을 듣는 우리만 아는 거죠. 그쵸? 뭔지는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열을, 이것도 수의 나열이긴 한데 우리가 관심 있는 수열이 아니다. 아직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수업 시간에 와서 물어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루는 수열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요거와 같이 누구나 봐도 수긍할 수 있는 규칙이 있는 이제 그런 수의 나열만 다루겠다. 됐죠? 그럼 이제 대충 수열이 뭔지 아셨죠? 자, 이때 이제 용어를 좀 정리를 할게요. 용어를. 자, 여기에 수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름을 붙일까요? 맨 처음에 써져 있는 이 수를 첫째 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첫째 항, 첫째 항. 그리고 얘를 둘째 항 이렇게 부를 거예요. 둘째 항. 우리말로 하면 조금 쓰기가 쓰는 게 많아요. 둘째 항. 오케이. 영어로 하면 first, second. 영어로 서수 표현이에요. 순서가 중요하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항 이렇게 부를 거예요. 셋째 항. 이해되시겠죠? 읽을 때. 자, 그럼 이 수열 자체에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수열의 이름을 우리는 보통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소문자, 영어 소문자. 자, 얘는 A라고 하시고 아래첨자로 AN이라는 수열이에요. 라고 이렇게. 또는 얘를 어떻게도 표현하시느냐면은 수열 이렇게 집합 중괄호를 여시고 AN 이렇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아이가 이렇게 나열된 수 전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열 AN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됐죠? 이때 이 첫째 항이라는 말은 요 n이 그 수열에서 순서에 해당되는 걸 쓸 거예요. 첫째 항이니까 어떡한다? 얘는 A의 1입니다. 우린 얘를 보고 AN이라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 1이구나. 이렇게. 얘는 A의 2입니다. 두 번째 항이 2구나. 얘는 A의 3. 그렇죠? 넷째 항 쓰실 수 있겠죠? 그러면 또 다른 이름을 붙여볼게요. 여기는 BN이라는 수열이에요. BN이라는 수열. 내가 이름을 이렇게 붙일게요. 그러면 얘를 우리는 수열 BN이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는 BN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을 이렇게 쓸게요. B1은 2입니다. BN이라는 수열의 둘째 항 B2는 3입니다. BN이라는 수열의 셋째 항 B3은 6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쭉쭉쭉. 자, 이름표를 하나씩 다 붙여놓고 갈게요. 그럼 얘는 CN이에요. 얘는 DN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표를 붙일 수 있어요. 이 수열은 EN이에요. 이 수열은 FN이에요. 되셨죠? 자, 수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 숫자 하나하나를 우리는 앞으로 항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항,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각 항들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해되셨죠? 항. 자, 수열이 어떤 거고 거기 있는 숫자들을 항이라고 하고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표현은 이렇게 해준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 자 AN이라는 수열을 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을 보면 이렇게 쭉 이런 규칙을 따라서 나열을 하다 보면 저 끝에 몇 번째 항이 있을 거냐면은 n번째 항, 즉 n째 항이 있을 거예요. n째 항, n째 항, n번째 항, n째 항. 그죠?
n째 항에 어떤 숫자가 올 건지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n째 항을 표현을 하면 우린 이거겠죠? an. an은 물론 n째 항이니까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얘는 n째 항이니까 n에 관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질 거다.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될 거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측을 해줄 수 있어요. 첫 번째 항이 1이고요. 두 번째 항이 2예요. 세 번째 항이 3이에요. 네 번째 항은 4예요. n번째 항은 어떤 숫자가 오면 될까요? 그렇죠. n번째 항은 n이 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 수열에서 n번째 항이 이 수열을 대표하는 대표항이에요. 대표항. 이 수열을 대표하는 항이에요. 대표하는 항. 대표하는 항. 반으로 치면 반장과 똑같은 역할을 할까요? 대표하는 항.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얘만 있으면, 야, 굳이 이쪽으로 가서 첫 번째 항이 누구, 두 번째 항이 누구고, 세 번째 항이 누군지를 이쪽에 가서 안 읽어도 돼요. 얘만 있으면 돼요. 얘를 보니까, 다섯 번째 항은 5이구나, 열 번째 항은 10이구나를 알 수 있다. 이 대표하는 항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앞으로 부를 거냐면은 그 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일반항.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수열의 일반항. 자, 어떤 수열의 n째 항을 그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이렇게 부른다. 됐죠? 그럼 우리 이 일반항으로 수열의 이름을 다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수열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지만 얘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있는데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a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수열이에요. an은 n이라는 수열이 있어요. 라고 해버리면 앞으로 안 가보셔도 돼요. 얘만 보면 그렇지 이런 수열 이런 규칙이 있군 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쪽을 안 보셔도 되잖아요. an이 n이래요. 100번째 항은 100이군요. 50번째 항은 50이군요. 됐나요? 그래서 이 수열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 일반항을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훨씬 더 보편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항을 안 가르쳐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어떤 수열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되셨나요? 그럼 자, 우리가 일반항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나열되어 있는 걸 가지고. 자, 이제 두 번째, bn이라는 수열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bn이라는 수열이에요. 얘도 n째 항이 있을 거예요. 나는 n번째 항이 궁금한 거예요. n째 항. 그렇죠? bn이라는 수열의 n째 항은 누가 될까요? bn이에요. bn. 그렇죠? 첫 번째 항은 2예요. 두 번째 항은 4예요. 세 번째 항은 6이에요. 네 번째 항은 8이에요. 그럼 n번째 항은 누가 될까요? n번째 항은 2n이 되시겠죠. 이런 거 우리가 찾는 걸 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 단원에서. 2n이에요. 2n. 됐죠? 자, 역시 n에 관한 어떤 식이 나올 거고, 그럼 우리는 이 수열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bn이라는 수열은 말이야. bn이라는 수열은 2n이야. 이 수열 덩어리 자체에 대한 이름일 수도 있고요. 뭐 단순히 보시면 n째 항 자체가 2n이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대표하는 항이에요. 일반항. 됐죠? 자, cn이라는 수열도 또 찾아볼게요.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나갈 건데 n째 항은 누가 될까? n째 항은 그렇죠? 얘는 자 해볼게요. 자 n째 항을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n째 항이 궁금한 거예요. 누구? cn이라는 수열에 한번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항은 1이네요. 두 번째 항은 2네요. 세 번째 항은 4네요. 네 번째 항은 8이네요. 요런 거 이제 규칙을 찾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얘는 2의 0제곱인 것 같아요. 얘는 2의 1제곱인 것 같아요.
얘는 2의 제곱이고요. 그렇죠? 얘는 2의 세제곱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하는 거죠. 얘는 2의 4제곱. 첫 번째 항은 2의 0제곱이고요. 두 번째 항은 2의 1제곱이고요. 세 번째 항은 2의 2제곱이고, 네 번째 항은 2의 세제곱이에요. 그럼 n번째 항은 2의 몇 제곱이라고 하면 되죠? 2의 n-1제곱이구나. 그래서 이 cn이라는 아이의 이름은 이렇게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2의 n-1제곱이구나. 어렵지 않죠, 그죠? 규칙을 찾아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되셨나요? 또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1이고요. 두 번째는 4고요. 9고요. 나는 여기에 n번째 항을 구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n번째 항을 구해볼게요. n번째 항은 dn이라는 수열의 n째 항 또는 d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저희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얘는 1의 제곱인 것 같고요. 얘는 2의 제곱인 것 같고요. 여기는 3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n번째 항은 당연히 누가 되겠다? 얘는 n의 제곱이군요. 됐죠? 그래서 dn이라는 수열은 의 일반항은 n제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되셨죠? n제곱입니다. 그럼 우린 얘만 있으면 100번째 항은 100의 제곱이군. 이게 된다 이거예요. 됐죠? 자, 얘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얘는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죠? 얘 어떻게 내가 만들었는지. 자, en이라는 수열의 일반항을 만들어 볼게요. en이라는 수열. 이렇게. 얘는 아까 여기다 1 더했다 그랬잖아요. 1의 제곱 플러스 1이군요. 얘는 2의 제곱 플러스 1이군요. 얘는 3의 제곱 플러스 1이군요. 그렇죠? 얘는 4의 제곱 플러스 1이네요. 얘는 뭐라고 하시면 되죠? n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을 하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규칙을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2의 n이라는 수열은 일반항이 n제곱 플러스 1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재밌죠, 그죠? 자, fn입니다. 자, 우리 얘는 필요 없으니까 죽여버릴게요. 네. 자, fn은 얘가 문제예요. 얘가 fn은 fn은 뭐가 문제냐면은 도대체 n장을 어떻게 만들까 얘는 아까랑 달리 n장은 어떻게 만들면 되나 이렇게 f의 n이라는 수열이에요. 규칙은 이건 거 아까 내가 이야기를 해드렸죠. 얘 두 개 더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더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걸 쓰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애매한 거. 그쵸? 그래서 얘는 이걸 찾기가 조금 까다로운 아이예요. 물론 찾을 수는 있어요. 찾을 수 있는데 조금 고난도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열은 A의 n 플러스 2번째 항을 만들 때는 앞에 두 개를 더해서 만든 거야. A의 n번째 항과 A의 n 플러스 1번째 항을 두 개를 더해서 만든 거고 첫 번째 항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2야 라고 그냥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딱 시간화로 나타내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렇죠? 나타낼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나마 이 수열의 규칙을 우리가 표현하기에는 그죠?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얘를 자 이렇게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있죠.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서 일반항을, 아니, 수열의 규칙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이 관계식을 또 다른 표현으로 예전에 많이 썼던 용어예요.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점화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냥 관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돼요. 딱 AN이 어떤 n에 관한 식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항들끼리 이런 관계가 있어. 그 다음에는 몇 개의 항을 같이 옵션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덩어리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은 그나마 이 수열을 다 나열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은 하지만 얘를 우리가 이쪽으로 안 가보더라도 얘들만 있으면 뭐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필요에 따라서 찾아낼 수는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바로 찾을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는 좀 불편하긴 하지만 찾아낼 수는 있는 거예요. 요렇게 몇 개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묶어서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다.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아, 수열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수를 나열해 놓고 이 나열된 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데 주로 어떤 분석이냐면은 그 수열의 규칙과 관련되어 있는 분석을 할 거예요. 규칙. 되셨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열 단원에서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두 번째는 그래서 수열 단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첫 번째 수열의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수열의 규칙성을 찾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규칙성 찾기. 됐나요? 찾았으면 우리가 규칙성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가 여기서 한 것 중에서 여기 빈칸의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찾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찾았죠? 찾아놓고 나면 그러면 다른 이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얘 어떤 규칙이 있는지 이 수열의 규칙성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표현. 찾아놓은 규칙성을 표현을 할 건데 이 표현을 말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수학의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수학의 언어로. 수학의 언어로. 그걸 해본 거예요. 이 수열은 이런 규칙이 있어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언어로 표현한다는 말이 일반항으로 표현을 한다. n째 항을 찾아준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져요. 일반항을 찾는다. 일반항을 표현해 본다. 표현한다. 됐죠? 자, 근데 수학의 언어로 규칙성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여기요. 그렇죠? 일반항이 표현으로 힘든 아이는 그죠?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왜 일반항으로 표현하기가 좀 복잡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진 않았는데 수열의 각 항들의 합으로서도 규칙을 나타낼 수 있어요. 수열의 합으로서도 규칙성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단원에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어떤 수열이 있으면 그 수열의 규칙성을 표현하는 거. 규칙성을 표현하는 것 중에서도 일반항으로 표현하는 거,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표현하는 거, 수열의 합으로서 표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됐죠? 두 번째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 그지?
어떤 수열의 규칙성을 표현을 해놨어요. 규칙성을 표현을 해놨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해석. 아, 얘는 이런 규칙이 있군. 이런 규칙이 있군. 이런 규칙이 있군. 하고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자, 해석하러 가볼게요. 자, 우리는 얘만 볼 거예요. 얘만. 그쵸? AN이 N이래요. 그러면 해석하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나열을 해보는 거예요. 이 A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은 1이고요. 두 번째 항은 2고요. 세 번째 항은 3이고요. 그쵸? 아, 이렇게 나열을 해봤더니 얘는 계속해서 어, 1씩 더해가는 규칙이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한 거예요. 됐나요? 그래 놓고 뭐 주어지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근데 얘와 같이 계속해서 일정한 수를 더해가는 이런 수열은 이름이 있어요. 이런 수열을 우리는 앞으로 등차 수열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등차 수열. 오늘 조금 이따가 살펴볼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일반항이, 우리 얘만 있다라고 봅시다. 어떤 일반항이 2n인 수열이 주어져 있어요. 이 수열의 규칙을 찾기 위해서 나열을 해봤더니 첫 번째 항은 2고요, 두 번째 항은 4고요, 세 번째 항은 6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봤더니 어떤 규칙이 있죠? 계속해서 자 여기는 2를 더했고 2를 더했고 계속 2를 더해 나가네요. 똑같은 수를 더해 나가는 수열이에요. 얘랑 종류가 같죠? 그래서 이런 수열을 우리는 앞으로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이름을 붙이시면 돼요. 등차 수열. 어떤 게 등차 수열인지 대충 감은 오죠.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CN이라는 수열이에요. 일반항이 주어져 있어서 규칙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본 거예요. 봤더니 얘는 어떤 규칙이 있지? 여기다가 2를 곱했고, 여기다가 2를 곱했고, 여기다가 2를 곱했고, 계속해서 2를 곱해 나가는 규칙이 있네. 그쵸? 그래서, 이런 수열에도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런 수열을 계속해서 똑같은 수를 곱해 나가는 수열을 등비수열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등비수열. 이해되시죠? 등비수열. 됐죠? 자, 그 다음에 dn이라는 수열은 n제곱이에요. n제곱. 그렇죠? n제곱이면 나열해 봤더니 아 이런 규칙이 있네요 하고 얘는 그 다음에는 끝난 거예요. 얘는 이런 규칙이 있어요 까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수열들은 이제 이름이 없어요. 모든 수열에다 다 이름 붙이지는 않았어요. 이런 수열은 따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름을 붙인 수열은 이제 종류별로 이름 붙인 수열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수열. 첫 번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요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름 붙은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근데 여기 이 FN이라는 수열은 또 실은 이름이 있어요. 얘는 좀 독특한 수열이에요. 재밌는 수열이다 이거예요. 그죠? 좀 어려운 수열이기도 하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이 수열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자, 얘는 유명한 수열이에요. 이 수열을 우리는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불러요. 피보나치 수열. 사람 이름이에요. 피보나치 수열. 되셨나요?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자, 보나치 씨 아들이 만든 수열이에요.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번에 그죠? 오프라인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이분의 본명은 레오나르도 뭐 잘 모르겠어요. 뭐 디카프리오 아니고 다빈치 아니에요.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보나치 씨의 아들이 만든 수열이에요. 자연 현상에서 이런 수열을 따르는 현상들이 아주 많이 관찰이 되어요. 여기는. 네. 그래서 좀 재미난 수열이어서 이분이 뭐 이거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뭐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죠. 그죠? 일반적인 수열의 이름은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에요. 나머지는 한글로 된 이름은 없지만 그 수열의 이름은 있어요. 그 수열의 이름이 뭐다? 일반항이다. 그렇죠? d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야? 아, n제곱이라는 수열이야. en이라는 수열은 그죠? n제곱 플러스 1이라는 수열이야. 물론 an이라는 수열은 얘가 이름이 될 수 있어요. an이라는 수열은 누군데? 일반항이 n인 수열이야. 그러면 등차라는 족속이군.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자, 여기도 cn이라는 수열은 2의 n-1제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봤더니 얘는 등비라는 족속이군. 종류가 그렇군. 그렇죠? 나머지는 이런 종류에 속해 있지 않고 카테고리를 나누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크게 등차와 등비를 기본 기둥으로 잡으시고 그 외의 수열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자, 수열에서 규칙성을 찾아서 일반항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또는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표현을 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수열의 합으로 그 수열의 규칙성을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돼요. 됐죠? 그리고 누군가 표현해 놓은 수열의 규칙성을 보고 해석을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되셨죠? 자, 이게 우리가 이 단원 세 번째 큰 단원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야기였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